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패드 좀 열을게요. 오랜만에 라방 진행합니다. 날이 추워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매서운 한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은 차죠. 뭐 귀가 시리다, 뭐 걷기 힘들다 그 정도는 아닌데 겨울은 겨울이죠. 그 캐나다에 그 위슬러라고 아주 유명한 그 스키 리조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이용하지만 또 여름에는 또 캐나다에 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기도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 갔다가 그 휘슬러의 그 쇼핑몰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메리노 울로 만든 니트 주로 핸드메이드도 좀 많고요. 공을 많이 들이는 니트 의류가 있길래 그때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겨울에는 주로 이제 얇은 캐시미어를 많이 입는데 누워 있다가 이 옷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니트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얼른 꺼내 입었는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조금 캐시미어에 비해서 조금 부피감이 있어서 코트 안에 입기는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뭐 분위기 있죠? 여러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댓글 주신 분 인사 좀 할까요? 인사할게요. 사브리나님, 어서 오세요. 에스더님, 에스투은님, 프렌치님, 효수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요즘 계속 그 원고 작업 하느냐고 조금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총 50편의 글을 썼고 그 안에 뭐 또 뭐 팁 같은 거 다 합하면 뭐 훨씬 더 많고요. 여하튼 한 권의 원고를 정말 공들여 썼습니다. 이제 출판사에서 원고를 한 번 더 정리하고 편집을 하고 뭐 표지 디자인 이런 작업을 거치면 6월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 인생의 마지막 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썼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의상 멋집니다. 오늘도 우아하십니다. 모자도 멋있다고요. 모자는 꽤 오래됐죠. 이것도 적어도 5년 이상? 분당에 한 백화점에서 이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가 이천에 살아서 그때는 제가 좀 더 젊었나 봐요. 분당에서도 가끔 만났거든요. 그러면 식사도 하거나 아니면 바로 백화점에서 만나는 게 편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좀 늦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다가 모자 코너 갔는데 얘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토끼 털이에요. 소재가 자세히 보면 털을 이렇게 미세하게 뽑아서 만든 모자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언바란스에다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당시도 꽤 비싸게 샀는데 친구가 너는 무슨 모자에 이렇게 돈을 들이냐고 구박을 받아가면서 산 모자인데 잘 씁니다. 제가 모자가 진짜 많은데 꼭 이상하게 비싼 게 예쁘고 비싼 게 잘 어울려요. 눈이 간사한 건지 진짜 비싼 게 좋은 건지를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톤을 좀 맞췄어요. 요즘 이런 거 보통 오트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표현하기는. 그런데 뭐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자연색이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와이즈 이사벨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와이즈 스튜디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HUGUU님도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 나누고 Q&A도 해드리고 그리고 겨울방학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저는 이제
그 설날이 지나면 3월에는 아들 있는 데를 가요. 예, 그래서 한 3주 넘게 아들이랑 같이 이제 지내면서 여행도 하고 또 남편은 아들과 함께 골프도 치고, 예, 저는 물론 거기에서도 여러분하고 라방하겠죠. 예,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하고 요세미티, 뭐 라스베가스, 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근교의, 예, 그런 여행지들을 아들과 함께 좀 다닐 겁니다. 아들이 이제 장가가기 전에, 예, 총각 때 그나마 부모한테 효도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기꺼이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놀다 오려고 해요. 네. 딸은 그 시기가 되게 바쁜 시기여서 합류하지 못하고, 예, 아들 하나랑 열심히 놀까 합니다. 네, 교수님. 예전에 컴퓨터 니트 디자이너였는데, 우와, 멋진 의상과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 원사가 좋아 보여. 네, 얘가 되게 짜임새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야무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게 여기 자크가 있어서,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자켓처럼 입을 수 있고, 또 풀르면, 예, 그냥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입어보고 산 옷인데 핏도 저한테 맞고, 또 제가 요즘에 살이 조금 더 빠져가지고 옷이 더 예쁘게 맞아요. 니트는 조금 낙낙하게 입어야지 예쁜 건 아시죠? 몸이 막 굴곡이 울퉁불퉁 나오면 정말 밉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는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메리노 울 중에서 아주 고급 울로 만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드려요. 네. 이번에 이제 책을 오늘 이제 마무리 이제 마지막 편을 이제 완성하는 글을 쓰는데, 써보니까 저의 최소한 25년 넘은 그런 입시와 아니면 자녀 교육에 관한 많은 것들이 어우러지는 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흐뭇하고, 내가 참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또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이런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너무 뭐 신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지금 이런 오른쪽에 잇몸이 다 헐었어요. 예,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어깨도 지금 안 올라가고 손가락 뼈도 좀 다시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작업이 행복했고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예. 그리고 그동안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짧게 답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라이브 방송은.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를 굉장히 심도 깊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입시와 진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한 편의 서사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6월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예, 요즘 뭐 책이 막 뚝딱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전 영진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공들여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예, 사실 제가 원고를 굉장히 정말 잘 썼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뚝딱 할 수 있는데, 순서에 맞게 하시는 그런 진중함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기대 많이 됩니다. 네. 네, SUFULL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중3 되는 여아인데요. 중2 때 사춘기가 심하게 오고, 친구들과 일탈 행동을 많이 해서 걱정이 많아서 중2 중간에 전학을 고민했는데, 아이가 선택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겨울방학 때 환경을 바꾸자 하고 전학 의사를 물었더니 가까운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다고 의사표현해서 옮깁니다. 중3 때 전학 가는데 잘 선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졸업을 안 하고 배정만 받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 친구들이 같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거리상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일에 이 학교에서 전학을 가는 게, 얘가 뭐 누구랑 싸워서 그래, 아니면 뭐 약간 뭐 쫓겨난다, 뭐 그런 이미지로 아이들이 SNS에서 올리면 거기 가서도 아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 학교를 만일에 1년을 다닐 수만 있다면 그냥 다니고,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서 이제 배정받는 거니까 얘네들이 잘 가지 않는 어떤 다른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서 가면 그냥 깜짝까지 딱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지 답을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게 가능한지? 근데 이거는 막 너무 멀거나 이러면 안 될 수도 있고, 여기서 1년 있는 게 괴롭다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예, 그게 사실 베스트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옛날처럼 막 그 정보가 공유가 덜 되는 시대는 괜찮은데, 지금은 뭐 1초 만에 다 퍼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왜 강제전화 이런 강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애들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옮기고 싶고, 일단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년이 문제잖아요. 중학교 3학년 1년을 여기서 버티고 깜짝 쇼를 하고 고등학교를 갈지, 아니면 아예 지금부터 옮겨야 될지,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적응하는 문제도 얘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금당님이 코치님 포근하고 세련미 넘치는 니트와 모자 코디 근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막 원고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도 없고 힘들고 하니까 몸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녁을 먹고 욕조에 물을 받았어요. 물론 저희 아파트는 사실은 그 목욕탕이 있어요. 주민들이 쓰는 목욕탕이. 근데 저는 거기 가는 게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남편은 매일 가요. 예, 그리고 거기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목욕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가면 사람도 많아요. 네.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서 욕조에 물을 받고, 예, 좀 따뜻하게, 그리고 앉아서 반신욕처럼 좀, 예, 보통 이렇게 탕 목욕이라고 하죠. 예, 그걸 했어요. 예, 그리고, 뭐, 때를 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때가 잘 밀리는 비누 파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물론 시장에는 그런 거 팔아요. 때 밀리는 때비누, 보통 때비누라고 하는데, 걔는 그냥 이태리 타올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겉대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몸을 좀 푹 담갔다가 이제 때비누로 이렇게 막 문지르고 이제 나왔죠. 근데 어떻게 돼요? 속대가 안 나와서 왜 허옇게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너무 세게 하면요, 오히려 피부가 상처가 나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안 불린 상태에서 속대까지 밀면 상처가 돼요. 막 거칠거칠해지거든요, 오히려. 여하튼 그래서 저는 나와서 그 미국에서 사온 그 보습 크림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듬뿍 바르고 잤죠. 그리고 막 머리도 다 이제 세팅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정말 내가 빨리 원고가 빨리 끝나고 인간답게 살아야지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죠. 예. 스플님이 새학기가 되면 친구들과 있으면 중2 때 상황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고, 아이도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해요. 전학을 가더라도 적응할 때 힘들 수 있다니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아이는 일단 의지가 생긴 거네요. 예. 그러면 조용히 그냥 가고, 거기 가서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되게 이렇게 힘든 고민이 있어. 근데 갔더니 그래도 어떤 애 한두 명이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 여기에서 힘든 거를 말하지 말아라.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나만 아는 비밀로 가져라. 뭐 누가 물어보든 그거에 대해 어떤 뭐 자극이 와도 반응하지 말자. 그냥 가만히 있자. 무반응이 상책이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박완서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엄마가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저 동대문구 창신동 있는 그 산이 이렇게 있는 낙산이 있는 그런 동네에,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 당시는. 왔는데 친구도 없고 시골에서 왔으니까 서울 애들 다 깍쟁이 같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애가 굉장히 다가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힘든 점, 자기의 고민을 막 말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도 속 얘기를 하는데 나도 속 얘기를 하는 게 정의롭지 않나, 이게 상도덕상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얘기를 꺼냈어. 그랬더니 다음날 애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거로 내가 공격을 받았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봤는데 무릎을 쳤어요. 그래, 이게 인간사다. 인간사다. 결국 내가 나의 결점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나를 부메랑처럼 공격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지만 요 얘기는 그래도 살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뭐 이게 뭐 큰 죄가 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하튼 내 입에서 나오는 결점이 그게 입을 통해 나가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더 크게 확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힘들거든요. 아예 거짓이 아니라 부풀린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 안에는 핵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네요. 예, 기특하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힘들 때 엄마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어차피 엄마는 둥지거든요. 예,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할 때.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의 수호천사라고. 난 딸의 수호천사다. 그런 얘기 하죠. 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때 상당히 힘듭니다. 이 교육한 게. 특히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애매한 애들이 질투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잘난 척하고 자기 중심적인 애들은 아이들이 또 싫어하죠. 예, 그런 애들도 공격하고. 실제로 대치동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대부분 다 교육관계 때문에 그만두게 돼요. 예. 코치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네, 잘했어요. 네. 자, 마이 러브니까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올해 5세 아이 영유 입학으로 고민되네요. 아이가 샤이해서 스피킹이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 영유 보냈던 친구는 꼭 보내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저도 안 보냈다가 아이가 초등 됐을 때 후회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혹시 영어 유치원에 대해 고민 드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 말은 영유를 보내고 싶은데 얘가 샤이에서 스피킹을 못해서 영유 효과가 적을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이가 그냥 거기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요. 듣다 보면 들은 대로 말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물론 엄마가 뭐 숙제도 봐주고 예복수도 봐줘서 아이가 발표할 수 있는 자신감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저라면 우리 아이가 4살까지 어떤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서 영유의 5세 교육과정을 따라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영유의 5세 그 프로그램을 미리 좀 알아 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랑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만일에 아이가 너무 또래에 비해서 작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6세부터 가도 되는데, 근데 그 유치원이 만일에 인기 있는 유치원이야, 6세에 티오가 없어, 그러면 또 입학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한번 유치원도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 원장님하고도 한번 만나보고, 또 원장님이 아이를 보고 이 정도면 5세 반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영유든 엄마표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과연 영어 노출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네. 네. 금낭님, 맞는 말씀이에요. 초등 고학년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 공부 외에 친구 관계로 힘듭니다. 코치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네, 많이 그래요. 네. 자, 사브리나 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영국계 국제학교의 4학년이래요. 예체능은 수영, 라틴 대회, 바이올린을 하고 있다. 각종 대회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해합니다.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까지라는 거는 사실은 아이에 따라 다른데 우선순위가 예체능은 아니잖아요. 영국제 국제학교를 다니면 이 아이가 영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영미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국의 예를 들어서 뭐 정치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열 과목들도 있을 거고 그런 교과목이 사실은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수영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여하죠. 여하면 뭐 끝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라틴 대회는 그렇게 뭐 그 메인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악기 같은 경우는 얘가 재능이 있다면 오히려 힐링 타임을 포함해서 주 1회 요 레슨을 꾸준히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아이가 따라갈 수 있다면. 예. 그래서 지금 아이가 힘든 게 물론 지금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성장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외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모국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런 많은 것들.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과목을 잘하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예체능,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이런 게 약간 조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성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얘가 교과목도 잘하는데 지금 액티비티가 너무 많아서 힘든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줄여서 학기제 중점 과목을 하나 시켜도 되거든요. 병렬식으로 하지 말고 한 학기 하나를 중점으로 한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미나상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프렌치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새로 나오시는 책 너무 기대됩니다. 아이 키우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할 때 코치님 책을 읽으면서 많이 릴렉스가 되고 중심이 잡아졌습니다. 얼른 새 책이 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그 교육 적계분들이 엄마의 불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불안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계속 가만히 있는데 너 불안하지 그러면 같이 불안한 것 같아. 근데 불안하면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한 어떤 대책 그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불안만 강조하면 우리는 지갑을 열 수밖에 없어요. 불안을 바꾸는 그런 마케팅, 불안과 바꾸는 그런 마케팅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입학 요강을 주든가 요새 입시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평가한다든지 그런 근거를 주고 그리고 샤론 코치가 대치동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많은 아이들을 컨설팅하면서 얻은 또 그런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구간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유아부터 5세부터 고3까지 달리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하고 어떤 거를 좀 쉬어라.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만 하면서도 입시는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를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집중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 특히 내신의 방향이
선행학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학습이 더 중요해지는 트렌드거든요. 수능도 그렇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단순하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하니까 이러해요 라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안심하고 그러면서 노력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사브리나니 모두 성과가 좋아서 아이가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교과목은 아이에게 많이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사브리나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거기에 모인 학생들의 평균값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과가 쉬워요. 그럴 수 있죠. 평가 자체는. 그렇지만 나라면 그 교과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 자료를 보거나 해서 내가 더 깊게 들어갈 것 같아요. 실제 외국은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좀 늦거든요. 예, 국제학교 다녀도 대치동의 유초등 영어보다 훨씬 늦어요.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약간 오만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고 어떻게 지식을 쌓는지 어떻게 지식을 연구하는지 이런 기본 태도를 기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글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교과가 쉽다고 자꾸 다른 액티비티 쪽 가는 것보다 그런 걸 더 중점으로 해라. 그래, 독서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예, 그래야 나중에 진짜 어려운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네. YG님. 그동안 영어학원이나 구몬 선생님께서 지능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권유를 받아서 올해 7살이 돼서 웩슬러 검사를 했는데 IQ 127, 상위 3%가 나오고 KG 영재학습원에서 교육을 받으라 권유를 받았다. 웩슬러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게 좋은지 KG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이에게 도움될지 고민됩니다. 상위 3%면 아주 최상위권의 지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15%까지는 한국의 수능을 보고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다. 스카이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대학보다 오히려 예, 특목자사, 특히 외대부고나 뭐 민사고나 이런 전국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뇌가 더 좋아야 돼요. 예, 그게 상위권의 좀 특징이긴 해요. 예, 그래서 보통 1% 이내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 아이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라면 이거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두뇌개발 교육이거든요. KG는 오래된 기간이고 권위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아무 생각하지 말고 7살이잖아요. 7살, 8살, 2년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마이러우님 좋은 감사드립니다. 사브리나님 방향성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뇌는 물론 중요해요. 근데 두뇌라는 게 뭔가를 빨리 알아채고 기억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두뇌가 좋은 학생들은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받아들이기도 해요. 약간 태도의 문제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공부는 정말 중요한 게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근데 그 꾸준함이라는 게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하더라도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꾸준함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요소들을 섞어서 새로운 나의 작품으로 쏟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제 원고 작업할 때 어시로 제가 AI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걔가 절대 개요 못 만들어요. 그리고 본문 못 만들어요. 근데 걔가 하는 거는 빤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래서 뭐 단락을 한 6연 정도, 한 편을 한 6연 정도를 만들어요. 6개 연으로 좀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냥 평이한 수준의 것들. 근데 제 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거의 3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인 통계라든가 직접적인 객관적인 수치, 객관적 내용들, 입학용어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누가 썼어요. 근데 뭐 몇 시간 썼다 아니면 뭐 책이 후딱 나왔다 이런 책 보면 내용이 다 빤한 거야. 그냥 누구나 봐.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사람 책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다.
이 책의 그 저자가 뭐 A면 어떻고 B는 어떠냐, 내용은 똑같다, 이런 책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SNS에서, 특히 인스타에서, 메타에서 어떻게 얘기해 줬냐면, 이제 그 정도는 다 AI가 하는 거야. 누구나 다, AI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인간이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오리지널리티가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달라. 왜냐하면 AI는 현존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자기가 분석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지식인 거예요. 그렇지만 책이라는 거는 저자의 새로운 생각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 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한대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는 뭐 구독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많은 양을 한 게 아니라 한 편 한 편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예, 그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그게 뭐 얼마만큼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런 AI랑 약간 같이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중에서 주니어들, 그러니까 신입들을, 예, 뽑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주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코드 짜는 거, 아니면 뭐 로펌에서도, 우리나라는 로펌이라고, 미국은 빅 뭐라고 해요, 큰 회사들을 갖다가. 예, 거기서도 주니어들이 하는 건 대부분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 뭐, 예, 판례문 같은 거, 판결문 같은 거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다 AI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건 AI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주니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실력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지금 운이 좋게 이미 시니어의 자리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좋죠. 주니어는 안 들어가고, 주니어 할 거는 다 AI가 하는 그런 시대. 예, 그래서 참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그거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죠. 예. 근데 올해 또 정시에서 계약학과가 되게, 예,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또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이거에 관련된 글을 좀 썼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상당히 학교만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브레인이 하는 일이 있고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진짜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책도 읽고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컴퓨터는 다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많은 것들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굉장히 이렇게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다,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예, 정리하는 게 참 많고. 예, 히터 잠깐 좀 끄고 올게요. 예. 식사하고 이제 그 스튜디오에 오면서, 예,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히터 열었는데, 저는 원래 히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껐습니다. 네, 네, 지수님께서, 네, 26년도 6수에 남아, 예, 한글 영어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읽기 시작을 했고, 수는 50개월에 구구단을 다 떼고, 네, 4, 6, 7이 4개의 숫자를 보고, 예, 4, 6은 42가 뭐야? 4 곱하기 6은 42? 이 수식이 뭘까요? 4, 6, 7이 4개의 숫자를 보고 4, 6이 42예요? 이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능 검사는 받아본 적 없으나 남편은 안 해도 표준보다는 좋은 것 같다. 네. 좋은 것 같다.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실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능 검사를 그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아직까지. 잘못 썼어요. 예.
아직까지 안 해도 되고요. 그래도 뭐 오르다 같은 거 이런 그런 교구 수업은 좀 한번 해보세요. 계속 개발하면 좋고요. 예, 우리가 옛날에 뭐 어릴 때 칠교놀이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뭐 퍼즐 맞추기 이런 것들 있죠. 여하튼 소근육과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놀이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너무 큰 기대는 걸지 마라. 그냥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재예요. 자기 학년보다 더 몇 년 뒤에 지적인 활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재교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야 돼요. 이걸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지필, 글을 써서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은 그냥 교구 수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영어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읽기 시작을 했다라는데, 리딩에 끝나지 말고 많이 듣고, 뭐 말도 하고 이래서 영어도 좀 많이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7이 40이? 네. 괜찮아요. 네. 네. 프렌치님이 아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딴 분이었나요? 질문? 책 기대하신다고 해주셨군요. 예비 초3 여아 영유 2년을 보냈고 영유 연계 2년 어학원을 다니고 청담으로 옮기려고 한다. CMS도 2년 넘게 다니고 있고 Y지만 과학학원도 다닌다. 학원 모두 잘 적응하여 학업을 꾸준히 소화한다. 피아노도 코치님께 조언받아 주 1회 방문 수업을 하고 있다. 이제 논술을 해야 하나 싶은데 언제 시작하는 게 적기일까요? 책을 잘 읽으면 논술을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되고요. 굳이 논술은 더 학년이 올라가도 괜찮고요. 책을 많이 안 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 보니까 책도 잘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논술학원 가는 시기에 저라면 아이 데리고 도서관 갈 것 같아요. 예,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고 거기에서 뭐 책을 읽은 거를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문장을 뭐 베껴 쓰거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독서 일기 같은 거 한번 써보든가 이래서 굳이 지금 논술이라는 건 아웃풋인데 지금 이제 3학년 되는 아이한테 아웃풋을 요구할 필요는 1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어는 그냥 뭐 학습지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뭐 우공비 가진 교재에 그냥 하나 꾹 이렇게 꼼꼼하게 1년을 공부하는 거 좋아요. 3학년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샤론 코치 클래스 초등고 샤론 코치 클래스에 그게 이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거든요. 초등고 클래스 B 있어요.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예. 사설 교사예요? 그럼 안 읽어도 돼요. 과학 수업고 관련돼서 읽히거나, 됐습니다. 예. 어려서 논술은 굳이 아직은 아니에요. 안 할 필요 없어요. 저라면 아웃풋 벌써 안 시켜요. 그냥 인풋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이랑 같이 뭐 미술관 다니시고 영화 많이 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지적인 활동을 잘한 아이들은 뭐 과학에 관련된 영화도 좋고요. 어떤 영화든 간에. 예, 그런 것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두뇌를 좀 넓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단편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초저 클래스 들으셨어요? 네네네. 그럼 이번에 초등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많이 결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돼요. 예, 굉장히 잘 하시고 있고요. 미술은 어떨까요? 미술을 좀 하고 있나요? 예. 디자인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미술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미대를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술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수준이 좀 달라요. 예. 정말 집을 하나 꾸미거나, 옷을 하나 입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작품을 보거나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딸이 참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암스테르담 대학은요, 또 그 한국 대학 중에서 스카이만 받아요.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까다롭게 받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유럽 근처에 거의 모든 미술관을 가서 다 그림을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유적들 많이 보고. 예. 그게 생각보다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요. 예. 저도 어제 이제 저녁 준비하다가 EBS 틀었더니 EBS에 뭐 세계 문화 여행인가 문화 기행인가 뭐 이런 다큐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보통 이제 외국에서 그 가이드 자격증이 나라 전체의 가이드도 있고 지역별 가이드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프랑스 전체를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호와 그다음에 세잔이 있었던 네. 아를 뭐 엑상프랑방스 이런 데가 있어요. 지역이. 근데 제가 이미 갔다 온 여행지거든요. 예. 저도 이제 거기 여행지 다니면서 뭐 고호가 있었던 그 정신병원이라든가 세잔이 이제 그림을 그렸던 아틀리에든가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내용을 굉장히 그 블로그에다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찾아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그 혼미하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또 영상을 통해 보니까 분명히 또 이때 이렇게 됐구나 기억을 다시 이렇게 교정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런 많은 것들 본 경험들, 해본 경험들. 그래서 요즘은 명품을 사는 것보다 정말 비싼 경험을 산다고 하잖아요. 예,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남들 다 가는 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파리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를 했다. 경험을 사는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한번 해봐라. 그럼 아이들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예, 이게 자기가 할 게 많은 아이들은 외롭질 않아요. 보통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뭐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는 애들이 맨날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해보고 싶은 욕망이 많아. 그럼 솔직히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예. 그게 편하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미각도 예민하게 만들지 마라. 그냥 아무거나 잘 먹을 수 있고 어디서나 배부르면 되는 거고 영양소 알아서 골고루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다행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 어디를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거와 다르게 문화적인 예술적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요, 인생을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냥 사실 미술관 같은 경우는 무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뭐 비용도 비싸지 않아. 근데 정말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10월에 파리에 갈 때도 오르세 미술관 앞에 숙소를 정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서 그냥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미술도 다니다 코치님께 조언 받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프렌치님? 프렌치 해시 브라운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아이디. 이렇게 저는 아이디가 읽었을 때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이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제 아이디는 미에스카이 2인데 사람들이 이 스카이를 서울대 연대 고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하늘이에요. 하늘. 예, 스카이가 하늘이고 일본어로 소라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제가 두 번째 만든 아이디에서 이를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워딩의 의미는 결국은 너는 스카이를 2명 보냈니?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어떤 글자와 나랑 관계를 맺는 거, 글자가 갖는 상징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를 조금 멋있게 접어요. 예, 이 손 챌린지 이분도 되게 멋있다. 좋아요. 저는 이런 아이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막 제일 흔한 아이디가 이니셜하고 생년, 예, 뭐 79년에 태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를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는 특히 영어 아이디만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이제 이걸 왜 드리냐면 제가 90년도에 제가 온라인에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어떤 분의 아이디가 스마트 K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 야, 스마트란 단어를 자기 아이들이 썼구나. 근데 그때 이제 막 중복되는 것도 못 쓰잖아요.
진짜 근사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엣지 있는 그런 걸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정말 요즘 세상에는 미술 음악의 즐거움이 주는 게 큰 게 같죠. 예. 제가 잠깐 그 대한항공의 칼텍이라고 있어요. 대한항공의 비즈니스를 탈 수 있는 그런 고객들에게 여행 상품 결합하는 건데, 유럽에 가서 임윤찬 콘서트를 비롯해서 몇 개의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 게 금액이 2,600만 원이더라고요. 한 일주일 금액이. 일주일 여행 상품이, 와, 이제 비즈니스하고 조금만 가는 게 이제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게 이제 패키지 시장이구나. 그거 알겠던데요. 예. 일본도 웬만하면 다 3박 4일이 200이 넘더라고요. 이제 고가의 상품들, 경험을 위주로 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 예. 세상은 또 이렇게 변합니다. 자, 비니님이 안녕하세요. 하남 사는 예비 초2여입니다. KG에서 사고력석을 하고 있고 구몬 연사는 4학년 진도를 하고 있다. 집에서는 3학년 디딤돌 기운과 최상위로 조금씩 풀고 있다. 소마나 필즈를 보내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답은 안 보내도 돼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요. KG 사고력이 소마나 필즈보다 저는 윗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괜찮죠? 연사는요, 무학년제로 가면 돼요. 그리고 2학년이잖아요, 이제. 예, 디딤돌 기운 최상위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하면 돼요. 만일에 하나를 내가 더 추가한다. 그럼 저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넣습니다. 예. 소마나 필즈 안 다녀도 된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영어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예. 아시겠죠? 예. 요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사교육에 이제,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글에 학년별로 예, 중점 과목을 넣어줬어요. 예, 유아 때는 어떤 걸 많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초, 저 때 어떻게 해라, 초중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소마필즈 황소를 안 다니면 학교를 못 가나요? 아니요. 괜히 애매하게 다니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오리지널. 수학은 클래식이에요. 예, 오리지널 하니까 훨씬 좋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니님. 걱정할 필요 없다. 너무 고민이었는데 늘 명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르에 노란색 차양이 있는 그 카페가 있어요. 그거를 고우가 그린 그림인데 고우가 그 그림을 그리려면 한 50m 아래쪽에서 그 카페를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카페가 지금 운영을 안 한대요. 근데 제가 사실 거기 2번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일찍 가서 카페가 안 열었거나 아니면 여든 카페 아니면 다음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못 먹었거나 이랬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가면 그냥 이게 카페야 라기보다는 거기에 앉아서 내가 차 한 잔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남편한테 너무 이거 속상하다. 우리는 2번이나 갔는데 그런 걸 못했다 했더니 남편이 10월에 파리 가면 거길 가자고. 너무 멀어. 뭐 기차 타고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파리 근교에 그 일주일을 여행사 통해서 하고 그리고 2주는 그냥 파리 안에서 약간 한 달 살기처럼 2주 살기처럼 그냥 바게트빵 사다가 내가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커피 내려서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파리가 생각보다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어요. 비싼 데야 맛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가는 레스토랑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많이 해 먹을 거고, 또 작은, 제가 솥도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덕션 되면 인덕션에서 해 먹고,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2끼를 밥을 해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글 작업을 하니까 나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이 바빠.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이 아니죠. 점심 때는 떡만둣국을 끓여 먹었고, 저녁에는 배추국 끓였어요. 알배추를 넣고 이제 된장국을 끓였어요. 예.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작은 그릇을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샐러드도 원기둥 같은 그릇에다가 샐러드 딱 넣어주고,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소분할 수 있는 그 도자기 그릇 한 개 있거든요. 3개 이렇게 나누어진, 거기다 이렇게 나물도 이렇게 넣고, 예.
근데 김치 보시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큰 거야, 집에 있는 거는. 근데 김치를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정말 요만큼 넣거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아까 그 SSG, 신세계 SSG가 아니지, 신세계 푸드마켓이죠. 이름이 바뀌었죠. 여튼 저희 그 도곡역 아래에 신세계 푸드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고 잠깐만 이러고 저는 이제 거기 갔는데 그 독일 그릇을 이렇게 좀 파는 게 있었어요. 근데 독일 그릇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막 국그릇, 밥그릇 막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더라고요. 작게. 근데 저희가 지금 쓰는 독이 톤이 블루거든요. 블루에 화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화이트에 블루가 있거나 이런 식. 왜냐하면 그릇은 여러분 살 때 톤만 맞추면요. 세트라면 오히려 촌스럽고요. 막 섞어서 써도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일본 갈 때도 이제 그릇을 좀 사오고 미술관 가서도 그릇을 좀 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 개당 한 2, 3만 원 꼴로. 그런 작은 것들. 재밌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막 둘러봤더니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그 접시인데 김치 요만큼 넣으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점심 때 얼른 그걸 샀어요. 남편은 스타벅스에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거 딱 차려서 먹으면 너무 행복해. 이왕이면 예쁘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브런치 먹을 그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뭐 버터 나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샀거든요. 샀는데 그건 저는 남대 음식을 샀는데 그게 거기서 팔더라고요. 이태리 거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사왔네. 전 브랜드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딱 샀는데 그거를 신세계에서 팔더라. 그래서 좀 더 기분이 좋아졌죠. 민다장님, 오늘 코치님 라방 의상과 전체 배경이 유럽 분위기가 나서 근사해요. 역시 사부님 로맨티스트입니다. 로맨티스트예요. 저보다 훨씬 더. 저는 티가 더 강한 사람인데 우리 신랑은 로맨티스트다. 지혜니까 한번 볼까요? 예비 초사, 영유 1년차, 초등 영어를 3년 다녔다. 영유는 1년 나왔고 영어학원을 3년 다녔다. SR은 1.5가 나온다. 이대로 괜찮을지. 학원이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학원으로 옮기면 어떨지 고민됩니다. 실력 향상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기준에 의하면 읽기 레벨은 좀 낮다고 보는데 지금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네. 무슨 학원. 이제 4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4학년, 5학년까지는 그래도 어학원에서 4개의 영역을 골고루 하면서 집에서 원서 읽기하고 그리고 라이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서 나중에 영어 성적, 공인 성적도 잘 나오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게 이렇게 딱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기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vocabulary 이 6개가 골고루 다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레벨 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년으로 옮기는 게 나쁜 것 같지 않는데 이게 리딩만 포커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일에 뭐 큰 어학원에 옮겼는데 반이 낮게 나와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빨리 백업해서 속도를 올리면 이제 반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차피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중등 문법에 관련해서 엄마들이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식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RYUN님이 미국에서 3년 거주하고 돌아왔다. 예비 초6이다. 그 둘째는 예비 초2. 6학년, 2학년 되는 거예요. 코치님께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를 영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랑 다른 방식으로 교육시켰을 것 같아요. 일단 6학년 아이는 거기에 미국에 3년 거주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 스피킹은 여기 아이들보다 잘하겠죠. 과연 리딩을 많이 했느냐.
단어를 많이 익혔느냐도 중요하죠. 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일단은 3년 동안 공부하고 왔어요.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게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의토플을 좀 보고, 모의토플, IBT를 보고, IT가 120점이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모의토플 봤는데 60점 정도가 나왔어. 그것도 의미 있어요. 예.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나오면, 전문학원에 가서, 한 2달만 훈련을 받고, 그리고 토플 시험을 봐서 얘가 70점에서 80점이라도 스코어를 만든다. 그건 의미 있다. 예.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식 문법 정리해서 중학교 내신 대비하면 되거든요. 중학교 때는 무조건 내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고요. 2학년은 아직 어려요. 2학년은 어려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유아 영어 정도를 많이 하고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인풋의 기간이라서 많이 읽고, 그리고 읽은 거를 그냥 쓰는 것 정도 하면 되고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아이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영어를 계속 접근하는 식으로 연결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토플은 아직 못하고요. 예. 방향은 그냥 토플 프라이머리 정도 방향으로 나가도 괜찮은데, 예,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하이샤이닝 님이 김포 예비 초육 여하 이사 가려는 지역의 후보지가 2군데예요. 하나는 농어촌이 되는데 사람들보다 농어촌 이점의 정보가 다르니 코치님께 여쭤봅니다. 큰 의미가 없는지 이사할 겸 농어촌이 되는 게 더 낫는지. 김포의 고천읍 뭐 이런 데는 읍이지만 그냥 도시예요. 예. 그리고 농어촌 전용을 위해 사실은 일부러 뭐 일산이나 이런 쪽에서 글로 이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농어촌 전용이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사실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전형을 많이 뽑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물론 좋은 대학도 있지만 그 지역의 대학들을 더 많이 뽑기도 해요. TO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도 함께 되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이제 김포는 안 되겠다. 거기는 이제 비수도권. 근데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내신이 아주 좋은 아이들한테 쿼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지역 의사제라는 게 만들어져요. 서울만 제외하고요. 전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 그 지역에 나와요. 그러면 지역 의사라는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라면 당연히 농어촌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대치동 같은 경우는 뭐 남양주에 일부러 뭐 와부 이런 데로 막 가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없단 말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런 입시 활용은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꿀정보인데요. 네. 전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이 기자가 간다라고 해서 에듀뉴스 알려드리잖아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시작이 저는 10년 동안 꾸준히 교육 뉴스를 보고 스크랩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10년을 갖다가. 그래서 교육 뉴스만 봐도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향이 다 보여요. 물론 그거를 기억을 하고 또 이걸 갖다가 강의로 다시 재생산하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간다라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김미영 기자가 김 기자가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걸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되고 내일은 이제 김미영 기자가 이제 승진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고등맘이 됐으니까. 그래서 대치동 핫 이슈라 그래서 대치동 엄마들끼리만 있는 정보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샤론 코치 TV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노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만들다 보면 저도 강의 자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책을 쓰는데 제 강의 자료에서 필요한 것을 뽑아 쓰는데도 저도 찾기 힘들더라고.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보통 우리가 중요한 자료는 뭐 핸드폰으로 캡처하거나 이러잖아요. 그걸 놔두면 또 없어져요. 파일 형태는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뭐 블로그에 정리하시든가 노트에 정리하시든가 그래서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이웃님이 수학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네네 답변 주셨네요.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하이샤이니 너무 감사드려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운데 꿀 정보까지 감사드립니다. 예. 이런 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요. 그들이 뭘 알아요. 그리고 정확히 답도 안 해요. 자, 예, 이영선님이 작년에 8월까지 중2 대치 퀴즈로 자라오다 아빠가 주재원 발령으로 베트남 하노이로 왔어요. 국제학교에 잘 적응하고 지난 학기 성적도 좋았어요. 대치 퀴즈로 공부하다 해외로 오니 아이는 여유가 있는데 저는 공부를 덜 하게 되니 걱정입니다. 주변 환경이 공부를 덜 하니 아이가 공부를 덜 하니 걱정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엄마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이가 굉장히 적응 잘하면서 현지인처럼 되잖아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럼 얘가 하노이 가서 대치동 아이들 같은 스타일 공부를 해요? 그건 우물한 개구리예요. 하노이 스타일로 하면 돼요. 근데 하노이에서 배우는 게 쉽고 재미있어요. 연결된 거를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 다른 나라도 뭐 미국이든 동남아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도서관에 있고 미술관에 있고 과학관에 있을 거예요. 거기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너스클럽이라 해서 또 영재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거, 진로에 관련된 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한 측면을 뭐 책을 많이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런 클럽을 차려서 또 가서 들어가도 좋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왜 네가 대충 했을 때는 10시간인데 여기 3시간 하니 이거 탓하면 안 돼요. 현재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셔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상담하셔도 돼요. 학교에 컨설턴트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얘가 조금 더 이 교과와 관련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 추천을 받아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치동에서 공부하던 애들은 외국 나가면 다 잘해요. 근데 얘네들이 꾀가 멀쩡하니까 알아요. 여기에서 이거는 굉장히 베이직한 거고 그걸 또 어나더 레벨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궁리하는데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에 8월에 왔대잖아요. 8월까지 있었고 간지 몇 달 안 됐으니까 너무 섣부르게 애를 갖다가 체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봤더니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라고 소스를 주는 건 좋죠. 그쵸? 공부가 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의 그 공부는 정비대처럼 두부 모처럼 따박따박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가 되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 시기에 가서 적응하는 것도 너무 기특하다. 너무 기특하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재밌네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나한테 질문했을 때 내가 그 질문과 연결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우린 행복한 일이죠. 그쵸? 예. 예. 이번 주는 조금 바빠요. 화요일 날에 이제 우리 김미연 씨랑 대치동 핫퀴즈 첫 번째 편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최영득 원장님 오셔서 입시에 관련된 또 강의도 할 거고 이번에가 2개인가 3개인가 모르겠네. 아니다. 그리고 배성기 교수가 이제 제주에서 오셔가지고 저랑 어떤 영상을 하나 또 만들 것 같고 몇 편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까 합니다. 네. 이영선님 제가 바뀌어야 하네요. 시야를 바꿔야 하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더 어른보다 나을 때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세요. 이 시간이 국제학교에 보내는 분들이 또 오늘은 또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예. 지금이 그 시차가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그럴까? 어떤 날은 막 예비초 엄마들이 많이 몰려와서 질문할 때가 있고, 오늘은 뭐 굉장히 글로벌한데요? 네.
아르니까 하나 볼까요? 네. AREUM님. 네. 예비초2 국제학교 재학 중 여아입니다. 수학학원은 주 1회 수학 과외를 디딤돌 센 심화 3-1학기 2학기 문제를 풀고 있고 연사는 4학년으로 하고 있다. 문제집만 항상 풀다 보니 점점 사고력이 부족한 게 보인다. 수학학원을 뒤늦게라도 사고력 학원으로 보낼까요? 수학학원은 결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국제학교 다니면서 한국 수학 비중을 너무 많이 둘 필요는 없어요. 예, 오히려 국제학교 다니면서 국제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세요. 그리고 진도도 물론 이제 그 미국 수학과 한국 수학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게 비슷하고, 예. 그 연산은 그냥 특별한 생각하지 마시고 쭉 그냥 무학년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그냥 디딤돌 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최상위 S 정도 풀어주세요. 최상위 S 풀고 그냥 문제 해결의 길잡이 정도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고력학은 아니고요. 오히려 전 이 시기에 영어 말하고 쓰고 이런 걸 더 많이 해라. 그리고 과학에 관련된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 10분만 더 할게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이 러브라이프님. 예비초5 학습 만화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방학 되면 책나무에서 살다시피 해서 뒤에 학원 스케줄이 딜레이 되곤 하는데 알고 보니 1시간 수업 후 학습 만화를 보더라고요. 삼국지, 그리스마, 로마 등 학습 만화는 안 좋다는데 그거라도 읽는 게 나을까요? 이제 만화랑 텍스트북하고의 차이는 만화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극적이고 유머러스 하잖아요. 그런 약간 단세포적인 그런 재미. 그거에 익숙하면 이 묵직한 글, 글밥이 많은 글, 논리가 복잡한 글을 읽을 힘이 없어져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지루한 책도 빨리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예. 모든 과목이 재밌진 않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만일에 학습 만화를 봤어. 그러면 거기에 학습 만화는 약간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하니까 분명히 어떤 개념도 있을 거고 어떤 사건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에 관련된 텍스트북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럼 얘도 깊이가 많아져. 그리고 얘가 만화에서 읽었던 그 얕은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깊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잘난 척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라 그러지 말고 좀 더 연결시키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삼국지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특히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야하고 어른이 보기에도 좀 민망한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과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역사를 아는 거는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세계사 관련된 세계사 책들을 같이 쉬운 거 읽어보면서 합치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 너무 저급하다고 본인이 느끼면 그런 책 안 읽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해피님이 독서 논술 수업이 필요한지 적기는 언제일지. 아이에 따라 달라요. 독서 논술 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초등들이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뭐 감상문 정도 쓰기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책을 너무 안 읽어. 엄마가 아무리 읽어도 안 읽어. 그러면 그래도 뭐 독서 논술학원 가서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읽고 그건 재미를 들이면 좋다. 이런 만족하는 거고. 그죠? 뭐 5학년, 6학년인데 애가 굉장히 성숙해. 예,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해. 근데 뭐 고전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책들을 또 전문학원 가서 선생님하고 배워. 그러면 또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애에 따라 다르다. 질문은 이제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 목이 아파지는 거 보니까 1시간이 넘었나 봐요. 예. 제 목은 아주 예민해요. 딱 알아요. 네.
해피님, 네. ANA님, 안강님. 초사이어와 사회과학을 집중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패드나 방문학습지 뿐이네요. 방문학습지를 시켜본 적이 없는데 방문학습지만으로 사회과학 공부가 될지 고민입니다. 사회과학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3학년부터 사회과학 과목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토대로 돼서 수능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풀어야 되고 또 이번 정권에서는 통합사회 2, 통합사회 2, 통합과학 2를 만들겠다고 말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저는 제일 좋은 게 교재인 것 같아요. 사회교재, 과학교재 시중에 팔아요. 그런 걸 먼저 해보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 전문학원 아니면 실험과 이론을 겸비한 그런 학원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다녀도 좋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사회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통합이라 그래서 사회가 9과목인데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 빼면 사회 일반 과목이 7과목이거든요. 이걸 막 믹스한 융합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은 주말에 공부하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서 가봐라. 지역의 기간을 공부했다. 교과서에 가봐야죠. 갔다 와야죠. 그러면서 활동도 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NAERILEEJ님. 예비 초사 남아 영어학원을 한 군데만 너무 오래 다녀서 그런지 숙제에도 시간을 쏟지 않고 쓱쓱 하는데 작년 연말부터 학원에서 보는 시험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수학에 본인이 시간을 많이 쏟은 탓도 있는 것 같은데 영어학원을 바꿔야 하는 타이밍일까 너무 고민입니다. 글쎄 몇 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학년이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익숙함이 약간의 그 긴장감이 떨어져서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얘가 영어를 좋아해서 그 영어 프로그램 관심이 많다면 자기의 영어 실력이 느는 걸 알고 더 정교하게 더 제대로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가 학원 테스트도 지금 점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충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긴장감이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너무 2년 이상 다녔는지 그러면 저는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분위기 바뀌어서도 지금 태도로 하면 점수는 안 올라요. 분위기 바뀌었으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숙제하고 예복습해야 돼요. 영어학원은 가르치는 걸 하면 그냥 계속 겉돌아요. 내 거를 만들려면 어학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들은 대로 한번 써보고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어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태도를 조금 바꿔야 된다. 코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재와 탐방을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샤론 코치 클래스에도 통합사회에 관련된 강의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도 있고 내용은 어렵지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제 초등 1, 2 이제 우리 교과서가 바뀌면서 초등 1, 2부터 이미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막 믹스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부터 이제 과목으로 딱 나오는 거거든요. 잘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질문 잘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또 말도 많이 걸어주셔서 저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또 일정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여하튼 제가 금요일마다 라이브 Q&A를 다시 유튜브에 올리니까 여러분이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으면서 꼭 노트를 좀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도 자기 점수에 놀라서 서로 대화를 해봤는데 본인도 다른 곳에 가서 좀 어려운 영어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본인도 다른 곳에 어려운 영어도 해본다는 얘기는 여기 거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걸 먼저 자각은 해야 돼요.
어려운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돼. 여기서 얘가 만약 100점 맞아. 시시해. 그럼 다른데 어려운 가서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기본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예, 그걸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네. 지연님, 호진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하트 한번 올려보세요. 예,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트 보고 마무리 짓게요. 네, 이제 올라오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소소한 재미예요. 왜냐면 소통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하고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 뭘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전 여러분한테 자꾸 해보라 그래. 글도 쓰라 그러고 댓글도 달아보라 그러고. 왜? 어차피 이 시간에 있고 내가 만일에 설거지하면서 들으면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모니터만 보고 있어. 그럼 해도 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